809번. 프린트 809번입니다. 80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가 90도이고, 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길이 똑같고, 요 길이 2고, 30도, 90도일 때, C부터 E까지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90도야. 여기 30도의 각을 이루면서 직각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길이를 봤더니 여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다. 관계를 맺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 정도 얘기하는 거고, 요 길이가 2예요. 이렇게. C부터 E까지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관계를 맺고 길이를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있는 요 각도가 90도고, 여기 있는 요건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여기 내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있는 요 각도를 X라고 하면, 너랑 너를 더했을 때 90도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여기 있는 얘랑 얘를 더해도 90도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각도도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X각이야 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됐지? 일단 1차적으로 요거예요. 다시, 나는 문제에서 길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길이야,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를 표현하러 갈 건데,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랑 여기 있는 요 선분의 길이가 똑같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이 X니까 너 X각과 너에 대한 관계식을 표현할 수 있다. 일단 여기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X고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는 2 곱하기 sin X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래? 2 곱하기 sin X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요? 됐지? 오케이? 그럼 마저 계속 가볼까? 요 길이가 2야. 그럼 요게 길이비가 1대 2, 다시 1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가질 거니까 너서부터 너까지 너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3분의 2라고 표현된 거다. 이렇게. 맞지?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요 삼각형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지. 다시 더 표현할 수 있는 걸 보면은 저기는 요 각도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각도는 몇 도가? 60도가. 그럼 덩달아서 요 각도는 120도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요 삼각형에 대해 다 파악했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다 표현했어. 그러면은 나는 요 보라색 길이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요 보라색 선분의 길이를 X라고 놔봐. T라고 놔봐. T. 에대어 놓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J 코사인 법칙을 못 쓰지. 변수가 포함되어 있네. 그 사인 법칙을 써보면은, 마주하고 있는 쌍쌍이야 라고 해서 sin x분의 2 sin x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sin x분의 마주하고 있는 변 길이인 2 sin x가 뭐랑 같냐면 sin 120도 분의 sin 120도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 L과 같습니다. 그치? 근데 좌변은 sin x 소거해서 2만 남았으니까 여기는 sin 120도 곱해서 L 값 구하면 된다. 오케이?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네. 몇 번? 922번. 922번. 뭐 사각함수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할 거 질문하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시 진도 나가자. 900 몇 번? 22번. 22번. 이해를 잘 해봐야 됩니다. 예원아, 쌤이 간단하게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수열 AN이라는 게 있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초항 플러스 n-1d야. 이거 뭐, 보기가 너무 좋지. 그리고, 어딜 가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기도 하고, 그지? 근데 얘는 선생님이 어떻게 본다고 했었냐면, 어쨌든 n에 대해서 결과치를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n에 대한 1차함수예요. 1차함수. 이렇게다. 관점을 조금 틀어서 이야기하자 이거죠. 그치? n에다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 1차함수, 1차함수. 그래서 여기 있는 an이라는 거를 함수적 관점에서 보잖아. 그럼 dn 플러스 a-t예요 라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뭐 굳이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자면은 여기 있는 n 앞에 붙어 있는 1차의 개수지.
한마디로 기울기가 여기 있는 등차 수열에서는 뭘 나타내냐면 공차라는 걸 나타낸다. 맞지? 얘가 뭐냐면 공차예요, 공차. 그럼 쉽게 한번 다시 가봅시다. 아, 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차가 D구나. 예를 들어서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BN이 2N 더하기 3이야. 예원아, 이거 공차 볼 수 있지? 공차가 얼마예요? 2지? 1차 계수. 맞지? 2예요. 그럼 다시 여기에다가 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AN이라는 수열을 변형해서 이렇게 변해볼까? AEN을 만들잖아? 함수 만들기야 그냥 n 대신에 2n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해서 2dn 플러스 a 마이너스 dg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공차가 얼마나 됐어요? 2d가 됐다. 그렇지? 그럼 다시 가봐. a 3n이라고 해볼까? a 3n이라고 하면은 n 대신에 3n 집어넣는 거야. 3dn 더하기 a 마이너스 d라고 해서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됐어? 3이 됐겠네? 그럼 다시 좀만 더 가볼까? a 3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해서 공차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n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3n 플러스 1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d 곱하기 3n 플러스 1에다가 a 마이너스 d라고 될 거야. 예원아, 얘도 공차가 얼마야? 3D. 그래, 3D예요. 그치? 그럼 거기 있는 수열에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등차 수열 AEN은 공차가 8이야. 맞지?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떤 AN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해만 잘하면 돼.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있는데요. 얘에 대한 공차를 일단 D라고 한번 해보자. D. 이렇게. 그치? 그럼 AEN이라는 요 수열의 공차는 얼마가 되냐면 2D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2D가 문제에서는 8이래. 이렇게. 근데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A 3n 플러스 1에 대한 공차는 너무나 당연하게 얼마예요? 3D인데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D값이 4라고 될 거니까 여기는 공차 얼마? 12가 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다. 869번. 869번? 표현 869번 가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O에 지름 AB 연장선에 OB랑 BC가 길이가 똑같다. 길이가 1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점 C를 지나는 직선이 점 C를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 PQ에 대해서 여기는 요각을 알파라 했고 여기는 요각을 베타라 했다. 그때 C부터 P까지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지? 이렇게. 야, 이거는 뭐 C부터 P까지 길이 저기는 90도 표현했고 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잘 모르겠어요. 869번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서 원의 중심 여기 있고 지름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요 길이랑 이 중심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똑같도록 점을 잡아서 요 점을 C라고 얘기했다. C. 이렇게 C를 지나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여기는 요 점을 P라고 했고 여기는 요 점을 Q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각도를 읽어봤더니 이렇게 생긴 요 각도가 알파야. 이렇게 생긴 요 각도가 베타예요. 이렇게. 다른 각은 잘 모르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 어쨌든 요 정도 줬으니까 C부터 P까지 길이를 나타내보세요. 요거네, 그치? 그럼 CP 길이를 나타내세요 라고 해서 6부터 1까지 요 선분의 길이를 표현해보는 게 문제 목적이지. 요 길이 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해보세요. 요거다. 실제로 이제 읽을 수 있는 건 문제에서도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보기에서도. 그치? 각을 다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각을 쪼개놓고 사용하는 거고, 중심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그치? 알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각은, 원주각 2분의 알파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얘기해볼까? 2분의 알파다. 맞지? 그럼 다시 똑같이 또 가요. 여기는 요각이 베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었더니 여긴 요각은 2분의 베타라고 되지 않을까?
그럼 요 정보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값을 한번 표현해 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 맞겠지, 그치? 그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나는 요 x를 구하는 거니까, x를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을 설정해 놓고, 그 삼각형을 길이를 다 몰아넣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뭘 설정할 거냐면 요걸 설정할 거다. 설정한 이유도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여기는 요 x의 길이를 표현하는 건데, 마주하는 각을 표현할 수 있거든. 얼마라고?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각 역시 표현이 가능합니다. 길이 역시. 얼마? 1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미로 봤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 이거는 사인 법칙이네. 요 각도만 표현할 수 있으면은 너는 다 만들었어, 이거다. 그럼 저기는 저 각도를 표현하려고 할 건데, 저기는 저 각도는 얼마예요? 선생님이 쓰잘데기 없이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2분의 베타야 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 있는 요 호에 대한 중심각이 어쨌든 베타고, 원주각이 2분의 베타야. 면, 요 호에 대한 요 각도 역시 뭐가 되냐면 2분의 베타가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다 했네. 이제 쌍쌍이 가는 거다. 사인 예분의 1은 사인 예분의 얘랑 같아요 라고 해서 x가 표현하면 된다.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한 도형으로 밀어넣기야. 이게 선생님이 너네보다 조금이겠지 뭐 조금 더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적분이라는 걸 이제 배우자 얘가 그러면은 요걸 더 많이 써. 한 도형이나 한 선분을 쫙 몰아놓고 복잡하고 지저분한 식을 정리하는 걸 되게 많이 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도 한 도형이나 한 직선을 쫙 몰아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진동할 거야. 숙제. 877번. 가볼까요? 877번도 같이 한번 봐봅시다. 77번.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변의 길이가 10하고 12하고 14인 삼각형 ABC에서 중심이 5인 반원에 내접한다. 뭐 이렇대. 중심 5인 반원이 내접한다.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한마디로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일단 뭐 대충 한번 표현만 해볼게요.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10이고, 요 길이가 14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내접해 있대. 이렇게 내접해 있겠지, 반원이? 몰라, 대충 하자, 이렇게. 내접해 있다. 그때 요거에 대한 반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요 반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야. 반지름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치? 우리가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가 얼마냐면은 10이야, 10. 이렇게.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가 14입니다.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됐지? 그리고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걸 이용할 거야. 봐봐. 옛날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공식 같은 거지. 완전 공식이야, 이거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또는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있어. 그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넓이에요, 넓이. 넓이를 비교하세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복잡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겠지만 완전 공식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거다. 이거 무조건 넓이. 그래서 이건 넓이 이용할 거다. 일단 첫 번째, 그 선생님이 전 시간에 뭐 얘기를 전에 할 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놓고 이 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건데, 첫 번째는 전체 큰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거야.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는 요거지. 각도 잡아놓고 세타야. 저기는 사인 세타를 구해서 2분의 1 변변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사인 세타를 구한다. 저기 세타 잡았으니까 구해.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두 번째 방법은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지, 헤론의 공식. 이거 증명하는 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다. 그냥 사인, 코사인 막 바꿔놓고 정리한 다음에 표현하면은 이렇게 구한 거랑 결과가 똑같아.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가면은 요거예요. 요거는 선생님 많이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이 쓴다. 많이 쓰고 그냥 갖다 적용만 잘하면 돼, 요거는. 알겠지? 우리가 이제 스피드 게임을 하는 거고 요걸 증명하세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 요거를 직접 풀거나 요걸 직접 풀거나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궁금하면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거고 다음에 사각함수 활용할 때 다시 증명해 줄게요,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일단 증명해 줄 테니까 일단 그때가 다시 합시다. 헤론의 공식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세변 길이가 A, B, C라고 한다면 스몰 s를 만든다. 스몰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문자 S라고 표현해서 루트 S에다가 하나씩 빼서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S-A, S-B, S-C 해놓고 구하면 얘가 넓이입니다. 얘가 훨씬 간단하겠지. 근데 언제 저거 쓰고 언제 요거 써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헤론의 공식이라는 건 언제 쓰냐면은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엄청 복잡해. 이거 절대 안 해요. 루트 들어간 그런 거 안 해. 여기 있는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 사용하는 거야. 변의 길이가. 자연수인 경우에는 이 헤론의 공식을 그냥 갖다가 적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그냥 적용하십시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 원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적용 잘 하십시오. 이거 해서 일단 넓이 표현했어. 그 넓이가 얼마야? 이렇게 선생님도 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서 책에 그 뭐 넓이가 얼마야? 라고 나오겠지? 구한 넓이가 S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반원의 넓이를 어떻게,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쪼개기 하는 거죠, 쪼개기. 여기는 원의 중심하고 요 꼭지점하고 쭉 연결시켜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이쪽 사각형의 넓이도 표현할 거고 이쪽 사각형의 넓이도 표현할 거야. 얘가 접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 접점과 잡아서 연결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반지름이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4 곱하기 R이야. 그치? 얘가 2분의 R 곱하기 14랑 똑같고 14랑에다가 다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접점이잖아. 갖다 연결했더니 얘도 수직이에요. 그리고 얘는 반지름이겠지.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높이 R이야. 그래서 2분의 R 곱하기 10이에요. 얘 두 개에 대한 합이 아까 헤론 또는 저걸 이용한 넓이랑 똑같아. 를 이용해서 여기는 R 값을 표현합니다. R 값 표현하기. R 값을 표현하고 나면은 이 반원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이 공식 같은 거라고. 다시 삼각형이나 사각형에 내접하잖아. 삼각형만 합시다. 삼각형에 내접한 원이 있잖아. 그럼 얘는 뭐 어떤 특이한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게 없다 하면은 넓이고, 특이한 방법적인 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은 어디냐면은 직각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면은 중등 도형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중등 도형 활용하지. 어떤 거 활용하냐면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동일해요 라는 걸 활용합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 R이잖아. 요거 R이잖아. 요거 R이고 요거 R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선분의 길이를 만약에 A라 치면 너도 길이가 얼마예요? A야. 요 길이를 B라 치면은 너 길이가 얼마예요? 똑같이 B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직각삼각형에 내접해 있는 원이 나오잖아? 그럼 얘를 쓰는 게 훨씬 편해. 직각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넓이 그냥 이용하십시오. 뭐 생각할 게 있나? 이거다. 오케이? 또 질문. 근데 뭐 스튜어트 정리가 뭔지 알 필요는 없지. 고등학교 과정에서 알 필요는 전혀 없고, 제일 일반적으로는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게 얘에 대한 증명 제일 일반적인 거고, 근데 이 단어에 맞지 않잖아. 이 단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인 법칙, J 코사인 법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볼게.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수직이야, 일단.
요 선분의 길이가 C, 이거는 B. 뭐 여기까지는 무난하고 요 전체 길이가 3n이에요, 3n. 무난하다. 그렇지? 그럼 일단 요걸 딱 보잖아? 그럼 뭘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거 J 코사인 법칙. 피타고라스, J 코사인에서. 피타고라스.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뭐랑 같아요? 9n 제곱이랑 같습니다. 응? 비슷하네? 일단 여기까지. 그럼 다시 계속 가볼까요? 문제에선 얘를 3등분 했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너 선분 길이랑, 너 선분 길이랑, 너 선분 길이가 똑같도록 표현했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너 잡아서 연결했고요. 너 잡아서 연결해서, 요 길이가 일단 n이고, 너도 n이고, 너도 n이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는 l이라고 돼 있다. 요거는 m이다. 그치?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BC 필요 없어. 저거를 L이랑 M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바꿔서 한번 표현하러 가볼까? 어떻게 바꿔서 L하고 M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 자꾸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공통적인 부분을 놓고 이야기해봐. 거나 아니면은 J 코사인이에요. 봐봐. 일단 발상을 위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지금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야. 알겠지? 너네도 어차피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 발상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C랑 M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여기 있는 요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각이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N이라는 길이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 그치? 얘가 알파고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은, 요 사인 법칙의 관계식이 나올 것 같지만, 여기 있는 요 각도랑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눈에 보이듯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C랑 M 사이 관계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다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요 삼각형에서 J 코사인을 씁니다. 요 삼각형이지? 이렇게. 이게 좀 이따 얘기할게요. J 코사인을 써요. 그래서 m제곱은 이렇게 시작하겠지. m제곱은 저기 있는 c제곱에다가 플러스 4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c 곱하기 2n에다가 곱하기 요 각 점 누구야? b지 b. 누구예요? 코사인 b예요. 근데 코사인 b는 더럽겠지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라고? 3n분의 c라고. 그치? 그럼 m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표현이 됐네. C제곱 더하기 4n제곱에다가 코사인 B가 저 결과에 따라서 3n분의 C예요. 그래서 이거는 3n분의 C야. 나름 정리했던 여긴 N 수거되고 마이너스 3분의 4C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요?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뭘 시도할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좀 이따가 선생님이 저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만 해줄게요, 소개. 이걸 시도합니다. 그럼 저기에서 똑같이 요 각과 요 변을 기준으로 J 코사인 법칙을 쓰잖아? 그럼 요거는 L제곱은 B제곱 더하기 4n제곱 여기까지 무난히 똑같지? 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2n 곱하기 코사인 요번에는 누구야? C예요. 근데 코사인 C는 요 큰 직각삼각형에서 봤을 때 3n분의 B라 되겠지, 그치? 이거 누구야? 3n분의 B예요. 이렇게. N 소거하고, 뭐, 나름 정리했더니, 요 B제곱 더하기 4n제곱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4B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치?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M제곱 더하기 L제곱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더해버려. 더했더니, M제곱 더하기 L제곱 요거는 더해요.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지. N제곱은 몇 개 있냐면 8개 있어요. 8N제곱에다가 여기 C제곱이 몇 개 있냐면 3분의 2개 있어. B제곱이 몇 개 있냐면 3분의 2개 있어. 그래서 요거는 더하기 3분의 2로 묶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아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밝혀놨듯이 얘가 얘랑 같아요. 집어넣으면 거기는 K 값을 구할 수 있다. 구조가 복잡하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스튜어트 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스튜어트 정리 쪼개서 증명하잖아? 그럼 너무 간단하다. 스튜어트 정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 J 코사인 법칙도 알고 보면은 피타고라스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해요. 이 수렴을 내려서 여기는 요 길이를 뭐 x야 라고 놓고 요 l제곱 m제곱 다 표현하잖아? 그러면은 요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얼마 이렇게 나온다. 알겠지? 피타고라스야 결국엔. 여기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이 피타고라스라는 걸 이용했고 피타고라스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되어 있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처음 시작부터 그냥 피타고라스만 이용하면은 그냥 나와 이거는. 이게 제일 간단해. 이거 얼마야 이거는? 요거는 3n-x예요.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잖아. 요 길이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L제곱, N제곱과 여기 있는 X 사이 관계, 전체 피타고라스 이용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문제에서 이제 니네가 배우는 교과 과정 내에서는 J 코사인도 쓰고 요것도 쓰고 하고 싶어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굳이 써서 표현한 거고 시행착오는 겪어야 되는데 사인 법칙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어봐야 된다. 이거다. 또 질문. 선생님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다시 해보면 선생님이 저 하면서 사인 법칙은 쌍쌍이야. 니네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은 쌍쌍이일 때 활용하고 또는 외접하는 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사인 법칙. 그치?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 그딴 거 없잖아. 여기 있는 쓸게요. A랑 B랑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요각을 A라고 한다. 세 변과 한 각이 있으면은 그거 중에 모르는 게 하나가 생기잖아? 그럼 J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도 J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알겠지? 마주하고 있어야지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 씁니다. 문제 한번 출발해 볼까요? 거기 있는 요 878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원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지름이래. 지름의 길이는 얼마냐면 4예요, 4. 원의 중심 여기 있고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2라고 되는 게 맞고요. 근데 문제에서 나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잡아서 너 선분의 길이가 2래. 2. 이렇게 잡아서 넌 몰라요. 근데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너는 90도가 되는 게 맞고 너 길이가 4니까 1대 2대 루트 3의 길이비를 갖고 있다. 그치? 여긴 요각도 얼마야? 30도예요. 요까지만 딱 써놓게. 다시 위에 있는 거 한번 봐볼까? 얘가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 45도, 너 45도 라고? 그럼 여기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1대 1대 루트이니까 요 길이 얼마예요? 2루트이다. 선생님이 아까랑 동일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C부터 D까지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 ACD 삼각형을 다 표현하러 가는 거야. 알고 있는 거 다 표현하자 이거야, 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근데 요거 말고 알고 있는 게 또 하나 더 있지. 뭐냐면은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 30도니까 여기는 요각도 얼마예요? 30도야.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어떤 걸 구하래요? 요 길이를 구하래. 그럼 아까 위에 설명했지. 변 각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뭐 쓴다고? J 코사인 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J 코사인 써서 X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오케이. 등차 수열 이렇게 볼까? 써머리지. 간단히 정리합시다. 값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지, 그치? 점들의 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값의 차이가, 그치? 값의 차이가. 이 값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D라고 표현합니다. 얘 이름은 공차 이거 이렇게. 그치?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수열을 일반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이 AN을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야 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어떻게 해? 두 번째 항 더하기 n-2d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등등등 표현이 가능하다라고도 했었고, 다시 공차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공차라는 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의미적으로 한국말로 봤을 때 이거는 ANN 그치? AN을 1참수라 간주하고 AN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1차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자, 요게 D예요. 그리고 D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D잖아. 그래서 이거는 다음 항에서 전항 뺀 거를 일반적으로 D라고 표현하고요. 그치? 어떻게도 표현한다.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은 ED만큼 발생하는데 그 ED를 2로 나누면은 얘도 D예요. 또 되고 동일하게 얘는 2,A랑 4,A4 두 점지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으니까 4-2분의 A4-AE라고 표현해도 얘는 공차가 됩니다. 그치? 기울기. 한 점 기울기. 얘는 ED를 2로 나눈 거. 얘는 일반적인 정의에 의해서 값의 차이가 일정한 걸 표현한 거고.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보면은 딱 여기까지 설명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하겠지? 등차 수열의 합. 요게 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거야. 이거는 할 얘기가 조금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합. 초딩 때부터 계속 했던 거.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야? 이거 초딩 때 했던 거잖아, 그치? 그게 등차 수열이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8부터 8 더하기 9 더하기 선생님 개인적으로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10까지 더하면 얼마예요? 라고 한 거를 초딩 때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한 게 11이네. 얘랑 더한 게 11이네. 얘랑 더한 게 11이네. 요거였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총 10개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니까 총 5쌍이 있고 그 5쌍은 항상 값이 얼마예요? 11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1도 1 더하기 1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는 2 더하기 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지겠지? 요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SN이라고 하면 뭐 다 배웠으니까 한 번씩 다. SN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초항부터 두 번째 항 지나서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 부분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등차 수열에서의 부분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SN, 요거다. 첫 번째 항 A지,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라고 될 거고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지나가서 N-1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A 플러스 N-2D라고 표현이 되고요.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치? 실제로 얘를 항으로 표현해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초항이야, A1. 얘는 두 번째 항이야, A2. 얘는 M-1번째 항이야, AM-1. 얘는 N번째 항이야, AN이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의 총합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저거 했던 거. 그치? 어떻게 해요? 여긴 얘를 더하면은 얼마야? 2A 플러스 M-1D고 여긴 얘랑 얘를 더하면은 여기에서 D만큼 커졌는데 얘는 D만큼 작아진 거를 더할 거니까 똑같아. 2A 플러스 M-1D다. 그치? 그럼 얘는 SN이라고 하면 총 N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2A 플러스 M-1D로 그거의 합이 항상 동일하구나. 얘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고 요거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요거지. 나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개인적으로 2분의 N에다가 얘는 첫 번째 항 플러스 N번째 항이랑 같아요. 요거다, 요거. 그리고 얘를 A 플러스 M-1D라고 채워놓으면 공식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는 거지. 얘가 원리를 담고 있는 것에 훨씬 많이 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2분의 N에다가 얘랑 얘를 더한 결과가 얘랑 더한 결과랑 똑같아. 요거였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랑 똑같은데 두 번째 항 더하기 n-1번째 항이라 해도 얘가 부분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됐어요? 그래서 SN, 부분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얘가 맞습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얘가 맞고 문제가 어려워지면 원리적인 걸 더 많이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기억합니다. 됐지? 그치? 이렇게 해서 얘를 부분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조금 넘어가서 이거를 관점 조금 바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SN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 딱 대입하고 결과치를 그냥 구하면 돼.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문제에 필요한 게 있으면 몇 개 풀 거고, AN은 4n-1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습니다. 근데 S10을 구해봐.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지나서 쭉 가서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 이걸로 할 거예요.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대? 초항이 필요하고 공차가 필요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AN에 대한 정보를 넣고, 초항은 얼마예요? 2야. 그리고 공차 D는 얼마예요? 3이다. 그 10번째 항까지 S10이라는 걸 구할 거니까, 요거는 S10이라 하면, 요거지. 2분의 N 얼마? 10 곱하기 2A야 4에다가 플러스 N-1 곱하기 얼마? D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요거 말고 어떻게 요거 이용하면은 의미 부여해서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항을 구합니다.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2예요. 10번째 항을 구해요. 10번째 항은 얼마냐면 29입니다. 이렇게. 맞지?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몇 개? 10개 항이 나열되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항상 뭐랑 동일하냐면 2 더하기 29랑 동일해요.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일반적으로 좀 기본 문제여서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이거고, 그치? 문제가 복잡해지고 아니면 특정한 유형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게 얘니까 무조건 나는 공식을 외워서 집어넣을 거야 라고 하면은 저 더 복잡할 수 있다. 알겠지? 요거예요. 그럼 다시 조금만 더 나가보자. 그럼 요거는 선생님 언제 써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는 요럴 때 씁니다. 저 SN이라는 거를 공식화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잖아? 그럼 요거는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야 라고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 등차 수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를 1차함수 관점으로 놓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는 AN을 1차함수 관점으로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예요. 이렇게도 쓴다 했지, 그치? 1차함수 관점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얘를 잘 보잖아? n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 게 SN인데 이 SN은 몇 차 함수 관점이냐면 2차 함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는 어떻게 보면 2차 함수예요. 그치? 다시 얘를 저기 했던 것처럼 내림차순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n 제곱이라고 돼요. 뭐 나는 그냥 정리한 거야, 정리. 뭐 의미 없어요. 2분의 2a-d n입니다. 이렇게 된 게 등차 수열의 부분합을 나타내는 내림차수 정리한 함수적 관점이다. 그치? 근데 이거 보잖아. SN이라는 요 수열 또는 함수를 보면은 상수항은 반드시 존재하지 않아. 상수항이 반드시 없어야만 해요. 그래야지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서 나온 부분합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된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차의 개수는 이게 누구 자리냐면 공차를 2로 나누는 자리가 2차에 대한 개수구나.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야. 뭐 잘못된 설명이기도 한데 뭐 변화율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뭐 모르겠지만 잘못된 설명이기도 한데 뭐 미분했을 때 공차가 나와 막 이런 거는 미분을 모르나? 뭐 잘못된 표현이에요.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일반적인 표현이니까 공차의 2분의 1배 한 게 여기 들어간다. 또는 여기는 2차 개수의 2배 하는 게 공차예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이렇게 볼까요? 어떤 AN이 있습니다. AN이 KN 더하기 3이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AN을 통해서 부분합 SN을 만들었더니 SN에 대한 식이 예를 들어서요. 2n제곱 더하기 3n이었다. 이렇게 돼 있다 해볼까? 그치? 그럼 요 AN에서는 공차가 궁금한 거야. 요 1차 개수가 공차 자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SN은 정보가 다 나왔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에다가 몇 배 한 게? 2배 한 게 공차잖아. 그래서 SN을 보고 AN에 대한 공차를 찾아봤더니 AN의 공차는 얼마예요? 저 2에다 2배 한 거야. 그래서 저기 들어가는 K 값이 얼마야? 4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나? 요거예요, 요거. 근데 막 되게 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저 정도만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넘어와서 전에 그냥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문제로 가자. 프린트로 갈 거예요, 프린트로. 2번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은 4고 다섯 번째 항은 20이다. 두 번째 항은 4라고 돼 있고요. 다시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20이야 라고 돼 있지. 그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어떤 걸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요 사이 관계를 보고 D는 구할 수 있다. 그치? A5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자. A2를 뺐더니 얼마큼? 3D만큼 남는 게 맞겠지? 이렇게. 근데 다섯 번째 항 22에서 4를 뺐더니 결과적으로 이거 얼마예요? 18이다. D 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6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오케이, 좋아. D가 6이니까 초항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맞지? 그게 기본적인 걸로 하는 거야, 일단. 아, 초항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만큼 더한 게 두 번째 항인데 너가 4래. 그치? 얘에 의해서 두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구했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도 솔직히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랑 막 열심히 했던 과정들 잘했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요 두 개 더한 거, 두 개 뺀 걸 3으로 나눈 게 공차야. 공차가 얼마냐면은 18이에요. 3이 6이에요. 이렇게. 에다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은 2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하세요 라고 해서 S20을 구하는 게 문제의 목적인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이거는 20개의 항이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0번째 항이랑 무조건 다 동일해요 라고 해도 편하고, 요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연습하기 하는 거 연습하기.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연습하기야. 있는데 얘는 뭐랑 똑같아요? 두 번째 항 더하기 19번째 항의 합이랑도 동일하지 않을까, 이거다. 그렇지? 새로운 걸 형성하는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아까 문제에 나와 있었잖아, 4라고. 19번째 항은 여기 있는 다섯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14개만큼 더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예요? 22에다가 6을 14개 더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는 게 요 가로 안에 들어가서 결과치를 구하면 S20이다. 편한 대로 좌우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편한 대로 좌우 풀자면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가볼까? 초항 나왔네? 공차 나왔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에서 S20 구하래. 그래서 2분의 n에다가 2a니까 여기다 2배에 마이너스 4야. 플러스 n-1이니까 19 곱하기 공차 d예요. 이렇게 공식 외워서 문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야.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십시오. 근데 쌤이 다시 얘기하지만 쌤은 항상 거의 대부분 문제를 다 이렇게 푸니까 그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니네가 편한 대로. 나는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공식 쓸 거야. 그럼 공식 써. 괜찮아. 알겠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잘 이해가 되면 이렇게 푸십시오. 이렇게 의미 부여해야지 안 까먹고 실수를 안 합니다. 저기는 951번도 한번 가볼까요? 여기까지만 좀 쉬자. 다들 졸려가지고 그냥 951번 가볼까?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초항이 50이고요. 10번째 항이 23이다. 절대값을 쫙 씌워갖고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요렇게 해놓은 거잖아, 그지? 그 표현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50이에요. 50이고 그리고 10번째 항이 23이다.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항의 절대값을 쫙 씌워요. 이렇게 두 번째 항 씌워. 쫙 씌워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양수항과 음수항을 분류하면 되지 않아? 언제까지 양수항이고 언제부터 음수항이야 라고 하면 돼요. 일단 AN의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공차를 먼저 구할 거다. 공차. 그치? 그래서 A10에서 A1을 빼면은 9D만큼 남을 거니까 얘를 굳어놨을 때가 공차입니다. 그치? 공차.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얘 빼잖아. 그럼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요. 굳어놨더니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공차 D예요. 이렇게 된 거다. 그치? 어디까지 양수고 어디까지 음수인지 구해야 되니까 요거에 대한 일반항을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AN 표현해요. 초항 나와 있으니까 50에다가 플러스 n-1 D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가보자. 요거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53이다. 이렇게다. 이게 AN이다. 그럼 얘가 언제까지 양수야? 이렇게 찾아야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항은 n값은 몇 번째일 때까지야 라고 해서 53과 3n에 대한 대소관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되고요. 3 나눴더니 얼마예요? 17점 얼마지? 이렇게 17점 얼마보다 작을 때는 AN이 양수가 된다. 그치? 17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그 이후에는 음수야. 오케이? 그럼 계속 가보자. 아, 그럼 얘는 절대값 필요가 없네.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17번째 항까지는 다 양수야. 그치? 그 이후 18번째, 19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다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다 달고 나올 거니까 18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연산하면 됩니다. 됐지? 그만 두십시오.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50이다. 이렇게. 17번째 항을 어떻게 나는 구할 거야. 직접 구할 거고 17번째 항은 여기 일반항이 있잖아. 여기 AN. 내가 17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 2가 나와요. 2가. 그치? 18번째 항도 직접 구할 거고 18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이렇게. 그리고 30번째 항도 직접 구합니다. 얘 30번째 항 구하잖아? 그럼 30번째 항, 이 30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90에다가 53 더하는 거야. 그 얼마냐? 37인가? 마이너스 37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네를 연산하면 되겠지. 연산을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냐면, 여기는 얘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아까 이용했던 요거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얘는 17개의 항이 있는데 2개씩 쌍을 이어서 쌍의 개수가 요만큼 있고, 그거에 대한 합은 얼마나 같아요? 50이랑 같아요. 에다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얘는 몇 개의 항이 있냐면은 13개의 항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2개씩 쌍을 이루고요. 그거에 대한 합은 뭐랑 같냐면 마이너스 38이랑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연산하는 결과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푸는 이유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십시오. 알겠지? 제가 셔터 다시 하자. 952번. 유형을 선생님 다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유형 설명 쭉 해줄 거예요, 그냥. 4가 있고, 여기 그 다음 항이 A1이야. 그 다음 항은 A2고요. 쭉 가서 N개의 항이 가운데 딱 낑겨 있고, 맨 마지막 수는 56이다. 근데 여기는 요 수들을 다 더했더니 660이래. 그치?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룰 거니까 총 몇 개의 항이 나열돼 있냐면 n 플러스 2개의 항이 나열돼 있고, 그치? 2개씩 쌍을 이뤄요.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합이 맨 처음 거와 맨 마지막 거의 합이랑 무조건 동일합니다. 라고 해서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60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요 결과가 660이 되게 하는 n값 고르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어렵지 않아요.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원리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쉽게 갑시다. 다시 넘어가서 955번으로 갑니다. 가기 이전에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면은 여기 있어.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등차 수열이에요.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쫙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건너 가도 A1, A3, A5 이렇게 나열돼 있어도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재구성이라고 해서 선생님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지, 그치? 등차 수열이야, 얘도 등차야.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있어도 건너 가는 게 지 멋대로 건너가 있어도 규칙만 갖고 있으면 돼요. A4, 그 다음에 A7 얘도 역시 등차 수열이라고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부분합이 다시 등차 수열 이뤄 라고 얘기했었지. A1 더하기 A2와 다시 A3 더하기 A4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수열이다. 얘 등차 수열 이루겠지? 조금만 더 표현해볼까? 그 다음 A5 더하기 A6이에요. 이렇게 나열돼 있어도 얘도 역시 등차 수열 이루는 거다. 봐봐. 등차 수열 이루는데 그거에 대한 공차가 얼마인지 한번 선생님 같이 써볼까? A1이 A3이 되기 위해서는 ED만큼 필요하고 A2가 A4가 되기 위해서는 ED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4D만큼 더해야지 다음 항이야. 다시 A3이 A5가 되기 위해서는 ED만큼 얘도 ED만큼 다시 얘기하면은 얘도
얼마만큼? 4D만큼 더했을 때 다음항이 표현되네. 어쨌든 값의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 등차 수열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치?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 연습.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요거는 DN 플러스 K라고 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일단 써볼게. 그치? 요거다. 근데 이렇게 가봅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 가서 10번째 항까지 합이 초항이에요. 얘가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은 11번째 항부터 쭉 가서 20번째 항까지 요 합이 두 번째 항이고요.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에 대한 공차가 얼마야? 라고 하면은 각각 비교한다고. 첫 번째 항이 같은 규칙을 갖고 있잖아. 첫 번째 항이 11번째 항 되려면은 10D만큼, 10번째 항이 20번째 항이 되려면 10D만큼. 아, 항이 10개가 있는데 각각 10D만큼 더했더니 얘가 되네. 그래서 얘에 대한 공차는 얼마가 된다? 100D라고 되는 거다. 얘 공차가 얼마 된다? 100D라고 되는 거다. 이게 막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쨌든 근데 부분합도 뭘 이룬다고? 등차 수열을 이뤄요. 같은 수열을 이룬다 이거다. 됐지? 그럼 거기 있는 이제 955번 보면은 문제에서 등차 수열 AN의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요거지. 얘가 얼마래? 얘가 140이다. 이렇게 돼 있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80이에요. 그러니까 6회까지 쫙 더했더니 얘가 480이니까 얘는 340이라고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100D 한마디로 공차가 부분합에 대한 공차가 얼마예요? 200이네. 그럼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야? 540이야. 이렇게. 근데 문제가 이제 요구한 건 뭐냐면 초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S30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까 얼마 더 하면 돼? 140에다가 340에다가 540 더하면은 얘가 30번째 항까지 합이에요. 이렇게 표현된 거다. 만약에 공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200이 100D니까 공차 D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뭐 요거 갖다 초항도 구할 수 있겠지? 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할 140이니까 요거 이용하면은 초항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분합이 같은 수열을 이루는구나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공차는 요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 외우는 게 아니라 판단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부분합이 나와 있으면 일반항까지 다 구할 수 있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다시 뒤로 넘어가요. 959번. 이거 55번인, 맞네. 55번이다, 이거 55번이에요, 이거는 55번. 번호를 안 써놓고 했네. 959번. 5번째 항이 8이고, 13번째 항이 마이너스 16인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값을, 최대 값을 구하세요, 이거지. 선생님이 보여줄 게 이거는 많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5번째 항이 얼마래요? 8이다. 이렇게. 그리고 13번째 항이 A13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6이에요.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대수적 관점에서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다. 대수적 관점에서. 요걸 통해서 공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치? 13번째 항과 5번째 항의 차는 얼마예요? 8D만큼 될 거고, 요 8D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4겠지? 그럼 D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지금 대수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다. 알겠지? 그럼 얘에 의해서 초항을 구할 수 있겠지? 초항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항 있어요. 두 번째 항도 있을 거야. 세 번째 항도 있을 거고, 뭐 아직 궁금하지 않아. 네 번째 항도 있을 거고, 5번째 항은 8입니다. 맞지? 그 다음 항은 누구냐면은 5예요, 5. 3씩 작아지니까 공차. 그 다음 항은 2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4야. 등등등 이렇게 나열돼 있다. 위에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은 AN이라는 걸 나열한 거예요, AN. 이렇게.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SN을 표현해 볼 건데, SN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SN은 부분합이야. 그치? SN이라 쓰면은 S1은 얼마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지? 얼마예요? 1이야, 그냥. 이렇게.
S2라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얘에다가 얘를 더한 결과겠네? 값이 어떻게 돼? 요 값이 현재 양수니까 값이 커지겠지? 이렇게. 다시 A3이라고 하는 건데 A3은 요 값이 여기까지 양수니까 모든 항이 양수여서 여기 있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한 요 결과에다가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야. 값이 어떻게 돼? 얘도 커져요. 얘도 값이 커져요. 여기까지도 값이 8만큼 여기에다 8만큼 더해져서 SN이 만들어질 거니까 커져요. 여기도 값이 커져요. 여기까지 값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다 더한 거에다가 1만큼 빼야 되니까 값이 이때부터 어떻게 돼? 작아져. 이때도 값이 어떻게 돼? 작아져요.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냐면 SN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볼까?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값이 제일 컸을 때 언제예요? 요거일 때 제일 크겠다. 맞지?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에 대한 합까지가 제일 큰 거야. 왜? 여기 있는 A1부터 A7까지는 0보다 큰 7까지는 0보다 큰 양수였잖아? 양수였으니까 S7이 최대값이에요. SN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A 8번째 항 이후부터는 값이 음수니까 그 다음 값이 더해지면서 값이 감소하겠지. 그 이후에는 SN이 뭐예요?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지? 여기까지? 그럼 요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뭘 구하면 된다? S7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두 번째 관점은 함수 관점이다. 함수. 제발 나 요거 편하니까 요것만 할 거야, 요거 편하니까 요것만 할 거야 하지 마십시오. 그건 시험 때 하는 거고 지금은 다 해야 돼. 함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거고 얘 봤더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네? 그치? 그리고 요거 초항도 구해버리자. 그치? 초항은 5번째 항에다가 얼마만큼 빼면 돼요? 공차를 4개만큼 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얼마? 8에다가 12만큼 더한 거니까 20이에요. 얘가 초항이야. 그치? 그럼 난 얘를 통해서 SN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고, 함수. 얼마야? 2분의 n에다가. 아까 선생님이 막 얘기해줬던 게 기억나면 그렇게 풀어 상관없습니다. 2a 플러스 n 마이너스 특수한 경우에 사용할 거야. 요거지, 요거. 2a 플러스 2a 얼마야? 40에다가.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야 라고 해서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지? 이렇게. 요게 SN이야. 요건 뭐야? 2차 함수야, 실제로. 그럼 다시 표현해 볼게요. 정리. 2분의 1n에다가 안에 있는 거 나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43이라고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얘는 분명히 2차 함수야. 그치?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잖아. 맞지? 그리고 근을 구하면은 0일 때 근 같고요. 3분의 43일 때 근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0일 때 근 같고 3분의 43일 때 근 가져요. 너는 0이고 너는 3분의 43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꼭지점을 나타내는 요 점은 얘랑 얘의 중점이겠지? 6분의 43이에요. 그치? 얘는 6, 7, 42. 6, 7, 42네. 7 플러스 6분의 1이다. 이렇게. 그치? 그럼 봐보자. 근데 SN이라는 거는 실제로 결과치를 구할 때는 n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자연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근사치의 값을 찾아봤더니 7이라는 거는 여기서 6분의 1만큼 이전으로 간 게 7이야. 7. 여기가 7. 이렇게. 맞지? 8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6분의 5만큼 앞으로 간 게 8이에요. 이게 8이다. 맞지? 근데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자연수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제일 큰 값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 거니까 누구예요? 여기는 7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에 대한 최대값은 뭐예요? S7이 얘에 대한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함수 관점이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지면은 요런 풀이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신고쟁이만 가도 요렇게 풀어야 풀리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많아.
기본적인 거 풀 때는 낭비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기억해야 돼요? 아니고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공부할 때는 둘 다 써가면서 저거 풀어 답 확인하고 요거 풀어 답 확인하고 이렇게 푸십시오. 알겠지? 답 구하는 거보다 풀이가 먼저예요. 풀이가.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964번. 맞아요. 964번. 선생님이랑 수업을 이제 오래 했으면은 보자마자 잘 알 텐데, 뭐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나오거나 배수 관계가 나오면 항상 이용하는 게 잉여류라고 하는 거지. 잉여류야, 잉여류. 뭐로 나왔을 때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잉여류다. 나머지에 따른 분류, 잉여류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일단 표현해보면은 3으로 나눠, 자연수를. 그랬을 때, 나머지가 뭐인 거? 없는 게 있고요. 나머지가 얼마인 거? 1인 게 있습니다. 나머지가 2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수를, 모든 자연수를 다 채워넣을 수 있어. 그치?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1 들어가요. 여기에 2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갑니다. 여기 4 들어가고, 여기 5 들어가요. 등등등. 여기에 다 채워넣을 수 있다, 이건데. 그치?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 3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이니까 어떤 그룹에 있는, 요 그룹에 있는 애들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요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저기는 3K 플러스 1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너네가 좀 보기 편하라고 3K 플러스 1이라고 쓰는데 지금 수열이잖아. 자연수만 적극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분류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K에 0부터 넣어야지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3K-2라고 하면 나머지가 1인 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 방법이고 3K-1이라고 하면 나머지가 2인 애들의 분류를 표현한 일반적인 표현이야. 이게 더 일반적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얘기한 취지랑 맞게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는 얘네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이거잖아. 그치? 초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4고 세 번째 항이 7이고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싶으니까 요 수열을 만들어요. AN이라고 해서 그 공차가 얼마야? 3이잖아. 그래서 1차 계수 3n이라고 할 거고 1을 넣었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이만큼 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항 세우면 좀 편하겠지? 여기에다가 100 이하의 자연수의 총합을 골라볼까? 라고 했으니까 n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34 집어넣었을 때 딱 100이에요. 그치? 그래서 100 이하의 자연수는 첫 번째 항 1부터 두 번째 항 4도 들어갈 거고 쭉 가서 얼마까지? 34번째 항 100까지 들어가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요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구나 문제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열의 합은 뭐 일반항 나와 있으니까 SN 이용해도 되고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떻게 2분의 34개가 있는데 2개씩 쌍을 이루고 그거에 대한 합은 1 더하기 100이랑 같습니다 라고 해도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 제발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기로 갑시다. 아까 다 지웠는데 저걸 해야지. 이 등차수의 합이 끝나간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해만 좀 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다면 해볼까? dn 플러스 n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있어요. 얘가 AN이야. 그치? 이 AN을 통해서 SN을 만들잖아? 실제로는 얘가 그냥 이거 쓴 거야.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해서 그냥 이걸 표현해 놓은 거고 얘를 이용해서 SN을 만들잖아. SN을 만들면은 함수적 관점에서는 2분의 dn 제곱에다가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n이야.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일반적으로 표현해 보면은 그냥 이거 아닐까? n개가 있는데 두 개씩 쌍을 이루고 a 플러스
그 a 플러스 n-1d니까 2a 더하기 n-1d. 그냥 얘를 내림차로 정리한 거예요. 맞지? 그럼 이렇게 봅시다. 아, 그럼 어떤 일반적인 수열 AN, 등차 수열 AN에서 봤을 때는, 요거. 요거에 대한 부분합을 표현해 보면 상수가 반드시 없고 2차에 대한 개수의 2배 하는 게 공차구나. 이렇게 파악이 됐지.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AN을 통해서 SN을 표현하는 과정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반대로 SN을 통해서 AN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생각하면 요거예요. 어떤 SN이 나와 있는데 SN이 2차식이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AN은 뭐가 되냐면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야. 라고 받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 예를 들어서 어떤 SN이 있어요. SN이 좀 쉬운 거 먼저 2n 플러스 3n이었어. 2n 제곱 플러스 3n이었다. 근데 요거는 어떤 등차 수열에 대한 부분함인데 그 어떤 등차 수열을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 아, 요 부분합이 나오기 위한 AN을 표현하세요 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SN. 요건 뭐야? 첫 번째 항부터 쭉 가서 n-1번째 항 지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쓰는 거지, 그치? 태호야, SN-1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항 지나서 어디까지? n-1번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여기 있는 얘 두 개를 빼잖아요. 빼면 어떻게 되냐면 SM-SM-1이라고 해서 다 소거되고 뭐만 남아? AN만 남는다. 그럼 아, 이렇게 표현하면 AN을 구할 수 있겠구나. 지. 그래서 여긴 요 식에서 구해봤더니 요거예요. 2n제곱 더하기 3n에다가 얘를 빼면 돼. 그럼 AN에 대한 일반항이 나온다 이거야. 누구를 2 곱하기 n-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n-1을 빼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이라는 일반항이 나온다. 그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차를 표현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AN에 대한 일반항이 나오고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는? 2n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2야. 플러스 3n 마이너스 3인데 두 개를 뺐더니, 위에 뺐더니 너는 일단 소거되고 부호가 바꿔 나올 거니까 4n에다가 어떻게 되는데 플러스 1이라고 되는 게 얘에 대한 일반항이다. 이렇게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 뭐야? 아, 2차식이니까 요 AN이란 요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구나. 1차 함수야. 그치?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요 관계를 잘 보면은 2차 개수의 2배 하는 게 뭐라고? 공차라고. 그럼 AN에 대한 공차 D가 뭐야? 이 2배 한 거 4예요, 4. 이렇게? 첫 번째 항이라는 거는 A1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S1을 구하면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A1은 일반적으로 S1이랑 같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5다, 5. 그래서 요걸 이용한 등차 수열을 만들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AN은 초항 플러스 n-1D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놔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니네 편한 대로 하는데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것도 당연히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당연히 이렇게밖에 안 해요. 알겠지? 그럼 이제 봅시다. 다시 뭐 저까지 너무 좋아. 일반적으로 AN이라는 등차 수열에서 만든 SN이라고 하면은 너무 좋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구성이. 근데 이번에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게 실제로는 저만식에 나오는 게 맞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보면 어떤 S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SN이라는 수열이 2n 제곱 플러스 3n에다가 1만큼 더해있어. 이렇게. 됐지? SN이 요거래. 부분합이 요거야. 그럼 그거에 따른 AN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은 맞지 않네. 아까 전에 상수가 없어야지만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서 만든 부분합이야 라고 할 수 있다 했잖아. 그치? 상수항이 있으니까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서 만든 부분합은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냥 노가다를 한번 해볼게요. 노가다를. 노가다. 어떻게?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1 대입하면 S1이 첫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이렇게? 노가다 해볼까, 노가다. 이게 누구냐면은 1 넣었더니 얼마야? 6이야, 6. 첫 번째 항 구했다. 그럼 두 번째 항 한번 구해볼까,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에 첫 번째 항 빼면 되잖아? 그게 누구냐면 S2에서 S1을 빼면 돼요. 얘가 두 번째 항이야.
그치? 세 번째 항 구해볼까? 세 번째 항은 S3에서 S2 빼면 세 번째 항만 남는다. 네 번째 항 표현해볼까? 네 번째 항은 S4에서 S3을 빼면은 네 번째 항만 남아요.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쭉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식을 써봤더니 얘가 누구냐면 요거야. 2 는 거야.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에서 1 는 거를 뺄 거예요. 그럼 뭐야? 1 곱하기 2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을 빼면은 얘가 두 번째 항이다. 그치? 그럼 다시 세 번째 항 구할 때에는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빼는 거지. S2를 2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플러스 1을 빼면 돼요. 맞지? 근데 야, 이거 모른다고 질문하지 말고 저 봐 똑바로. 요거지, 그치? 요거여서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쭉 보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상수는 어쨌든 소구가 됩니다. 이렇게 상수가 소구가 된다. 원리지. 그래서 상수가 없을 때랑 동일한 결과가 나와, 이거야. 그래서 두 번째 항 이후부터 발생되는 요 일반항은 뭐에서 구한 SN이 2n 제곱 더하기 3n에서 구한 여기서 구한 일반항이랑 동일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첫 번째 항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 1을 대입해서 따로 구합니다. 두 번째 항 이후부터는 어차피 S2에서 S1 빼고 S3에서 S2 빼고 하는 과정에서 상수는 소구가 될 거니까 여기서 구한 일반항이랑 동일해요. 이렇게? 그럼 봐봐. 두 번째 항 이후에 발생된 일반항은 여긴 1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일반항을 표현하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접근해 보자면 두 번째 항 이후에 발생되는 AN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기 있는 저거랑 동일하게 요 원리를 이용하든 아니면 요 원리를 이용하든 해서 표현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4n 플러스 1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저 SN을 통해서 AN을 만들잖아. 그럼 AN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첫 번째 항은 분명히 6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 이후부터 발생되는 요 AN은 뭐가 된다? 저기 있는 4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됐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수항이 존재하면은 요거를 비정상이라고 해준다.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에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얘를 등차 수열 정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된 거다. 그치? 야, 가. 일단 973번. 봅시다. SN이라는 게 있어요. SN. n제곱 더하기 2n이에요. 이렇게. 요 수열에서 일반항을 뽑아낼 거야. 라고 한번 해볼까? 일반항을 뽑아내기 위해서 AN에 대한 정보를 한번 써보면, 선생님, 이거 귀찮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안 한다 했잖아. 그치? 상수 없어 정상이야. D가 얼마냐면 2예요. 초항이 얼마냐면은 3입니다. 그래서 AN에 대한 일반항은 누구냐면, 2n에다가 1로 쓸 때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이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첫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 가서 9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할 거야, 이거는. 홀수항만 나열돼 있잖아? 50개 항이 나열돼 있는 거야. 두 개씩 쌍을 이룰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9번째 항이랑 같으니까 각각 구해서 채워넣은 다음에 계산하면 답이에요. 이렇게 할 거다. 됐지? 다시 거기 있는 974번도 연습을 한번 해보고, 등차수열 합 끝났다 이제. 그 974번 같이 해봅시다. 가자. SN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부분합인 S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4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AK가 48을 만족하는 K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일단 AN에 대한 일반항을 세울 거야. 그치? AN에 대한 일반항 세우기에 초항은 따로 구해야지. 왜? 상수가 있으니까 비정상이어서. 초항은 얼마냐면 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초항 말고 나머지 항은 상수가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 구할 거야. 요거였잖아? 공차가 얼마예요? 4. 초항이 얼마야? 4. 여서 얼마야? 4n이 아니야. 이렇게. 구한 게 요거에 대한 일반항이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지? 요거예요. 그 문제에서 AK가 48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발생되지 않으니까 AK가 밑에서 발생될 거고 4K라고 하는 게 48이 되게 하는 K값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K는 10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심플해서 노면 뭐에 계속 가야지. 등비수열 갑시다. 등비수열이 뭐예요? 알려줘. 일정한 비율을 갖고 그치? 이웃한 두 항이 정의를 해보면 이거는 등차 수열은 좀 달라. 등차 수열은 뭐 1차 함수야 뭐야 하는데 이런 건 그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갖고 얘기할 거고 이웃한 항이 항의 비가 일정한 수의 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웃한 항의 일정한 비 있잖아? 얘를 공비라고 하지. 공비. 일반적으로 R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해보면은 우리 저 국어로 표현을 잘해야 되니까 더 쉽게 표현해보면 요거야. 일정한 값이 곱해져서 곱해져서 다음 항이 표현되는 요 수열을 그냥 등비 수열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하겠지. 뭐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 뭐 있어 보이게 표현하고 없는 것처럼 없어 보이게 표현하고 이 정도 있고. 그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표현해 보면은 초항을 A라고 놓고 일정한 값이 곱해져. 그 일정한 값은 여기 얘기하는 공비를 얘기하겠지. R만큼 곱해져 다음 항이 발생됩니다. 다시 R만큼 곱해져 그 다음 항이 발생돼요. R만큼 곱해져서 그 다음 항이 발생돼요. R만큼 곱해져 그 다음 항이 발생돼요. 이렇게 표현된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맞지? 그리고 여기에다 얼마큼 곱해졌다고 R만큼 곱해졌다. 요거를 공비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일반적으로 아래 첨자 표현하는 게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 요거지, 그치? 얘가 세 번째 항입니다. 이걸 막 써보니까 야 뭐가 보이는데, 그치? 이게 몇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발견적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게 수열이야. 그 교육과정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게 발견적 추론 능력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규칙을 내가 막 파헤쳐갖고가 아니라 귀납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규칙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추론하는 거야. 추론 능력이에요. 봐봐. 초항에는 R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항에는 R이 하나 곱해져 있고요. 세 번째 항에는 두 개, 네 번째 항 세 개, 다섯 번째 항 네 개네, 그치? 쭉 가서 n번째 항에는 공비가 몇 개 곱해져 있냐면 항보다 하나 덜 곱해 있어.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일반항이지, 그치? 얘를 일반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등비수열에 일반적으로 표현된 이 일반항은 얘는 초항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한 거야. 이렇게 표현한 게 맞아요. 알겠죠?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래서 이거 일반항이고 공비를 표현하는 방법과 일반항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배우면 등비수열은 다 배운 거다. 됐지? 가볼까? 일반항 먼저 가볼까?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 아래에 n-1승 이렇게 쓴 게 맞지, 그치? 그치? 근데 요거를 아까 전에 A에다 R 하나 더 곱한 게 두 번째 항이었는데, 그치? 요거를 바꿔서 앞에다 R을 곱하고 뒤에다 R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도 일반항이네, 그치? 그치? 얘 누구야? 두 번째 항이야. 그 등차 수열이랑 동일하게 두 번째 항에다가 아래에 n-2승을 곱해도 이걸 일반항이라고 하겠지. 그럼 다시 여기다가 R 제곱만큼 여기다가 R 제곱만큼 나눠. 그러면은 A 곱하기 R 제곱 곱하기 아래에 n-3승도
얘에 대한 일반항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긴 얘가 누구예요? 세 번째 항이다. 저기 써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항에다가 아래 n-3승에 대한 이야기 한 거야. 이것도 일반항이지. 그럼 이러한 규칙대로 간다 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n번째 항에다가 아래 n-m승을 곱해도 얘는 일반항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지? 뭐 일반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공비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요게 됩니다. 그럼 다시 계속 가볼까? 공비라는 걸 표현해 보면은 공비 R이라고 하는 거지. R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아. 뭐 해서 뭐 나누고 그런 거 없어요. 루트 씌우 그런 거 없어. 그냥 이렇게만 표현해요. 다음 항과 전항에 대한 비야. 그래서 요게 그냥 공비예요. 새로운 거 없어요. 더 막 해갖고 없어. 요게 공비예요. 이렇게 쫙 가갖고 요게 공비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예, 공비 끝. 그래서 요 등비 수열은 여기까지 하면 일단 1단락이에요. 더 표현할 게 많이 없고 얘를 선생님 함수로 놓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요? 안 해요. 안 해. 요 함수 놓고 하면은 니네가 너무 싫어하는 지수함수잖아. 그지? 지수함수 관점에서 보는 게 니네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로 인정하고 가는 게 더 좋으니까 함수적 관점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도만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보자면 저기 AN이라는 수열이 쟤야. 근데 AN이 쟤랑 같다 이거지. 그럼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봐볼까? 확인만. 얘도 제곱되고 쟤도 제곱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R 제곱에 n-1승이라고 해서 제곱했더니 초항도 제곱되고 공비도 제곱되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그치? 3승하면은 AN의 3승이라 치면 다 3승할 거야. 초항 3승 되고 공비도 역시 3승 됩니다. 이 정도만 놓고 보면은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구성 하나 보고 이제 진도 나갑시다. 진도. 재구성. 첫 번째 항 있어요. 두 번째 항 있습니다. 세 번째 항 있고 네 번째 항 있고 다섯 번째 항 있어요. 여섯 번째 항 있고 일곱 번째 항 있고 여덟 번째 항 있고 여기까지 했을까? 이게 등등등 있다. 이번엔 얘가 등비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이야기 해볼까?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일단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건 당연히 등비수열 이런 거 맞겠지? 등비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공비가 R이겠지. 근데 얘가 아니라 그리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열되어 있으면은 여기다 R 곱하고 R 곱한 게 얘잖아. 한마디로 여기다 R 제곱 곱한 게 얘가 되고 R 제곱 곱한 게 얘가 되니까 이 등비수열은 맞아요. 그리고 공비가 얘는 R 제곱이라 됩니다. 아까 표현했듯이 똑같아요. A1의 제곱이야. 그리고 A2의 제곱이야. 그리고 A3의 제곱이야. 얘도 역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일반항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면서 얼마만큼 곱해지냐면 얘도 R 제곱만큼 곱해진다. 그치? 뭐 실제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여기 있는 A1이 얼마야? A지. 이거 A 제곱이에요. A2는 얼마냐면 AR인데 제곱했대. 그래서 A 제곱 곱하기 R 제곱이고 A3은 A 곱하기 R 제곱을 제곱했으니까 A는 2개, R은 4개 있겠지. 이렇게 돼 있는 수열이니까 공비가 R 제곱인 등비 수열이 맞습니다.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등비 수열이야.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가서 부분합을 바로 얘기할 건데 A1 더하기 A2와 A3 더하기 A4와 A5 더하기 A6 이렇게 나간 어떤 수열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얘 등비 수열 이루나? 이루지. 그치? 얘에다가 R 제곱 곱하면 얘잖아. 얘에다가 R 제곱 곱하면 얘니까 요 덩어리에다가 R 제곱만큼 곱했던 요 덩어리가 되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너는 공비가 R 제곱이야. 걔는 뭐 따라갈 거냐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덩어리의 공비만큼 따라가는 거지 그냥. 그치? 뒤에는 같은 규칙을 가질 거니까. 다시 얘 똑같아요. 여기서 일로 할 때 공비가 R 제곱인 등비수열 이룹니다. 여기까지 뭐 볼 수 있겠지. 그럼 조금만 더 가보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서 지금 공비라는 걸 표현해 볼 건데 R을 표현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중간에 어딘가에 한번 해볼게요. A4 뭐하니? A5분의
A4. 요거 R이지, 그치? R이 아니지.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했더니. A4분의 A5, 요 공비지, 그치? 그럼 다시 또 표현해볼까? 요거는 A3분의 A4, 요것도 공비지, 그치? 등등등 있는데, 요 사이 관계를 놓고 이용한 게 등비 중앙이야. 알겠지? 그럼 대각선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니까, 뭐가 A4의 제곱이 A3 곱하기,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A5랑 똑같다. 그러면은, 세 개 항 사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여기는 등비 중앙이구나. 이거지, 그치? 그럼 조금만 더 가서, R제곱을 표현해볼게요, R제곱. R제곱은, 건너구나. 라고 해서, A4, A2, 이렇게 하면 R제곱 아닐까? 그치? 약분돼서 R제곱이야. 다시, 똑같아요. A6, A4, 이렇게 하면 R제곱 아닐까? 그치? 똑같아요. R제곱을 표현해도 이렇게 되는데, 얘 대각선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거여서, 너 제곱은, 너 곱하기 너랑 똑같아. 그래서 A 곱하기 A6이랑 똑같아요. 이 정도 볼 수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 등차랑 똑같네. 등차 수열이랑. 요거의 제곱은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고 건너 곱한 거랑 똑같고 건너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가 될 거고 요거랑 같은 관점에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R을 다시 표현할 건데 R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A3분의 A4야 라고 표현할 거고 또 A5분의 A6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 얘도 대각선의 곱이 일정한 값을 가질 거니까 A4 곱하기 A5가 뭐랑 같아요? A3 곱하기 A6이랑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이거네. 너랑 너 곱한 게 너랑 너 곱한 거랑 동일하네. 또 너랑 곱한 거랑 동일하지 않을까? 또 너랑 너 곱한 거랑 동일하지 않을까? 같은 규칙을 가지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게 등비 중앙을 활용한 거다. 그리고 다시 참고 다 끝나간다. 참고 뭐냐면 봐봐 이랑 네모 맨날 하는 거야. 선생님 등비수열 할 때마다 맨날 하는 건데 제발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틀리지 말라고. 요 등비수열 이뤄요. 그 네모가 누구게? 라고 하면은 오케이 4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열심히 굴려갖고 틀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쓰자. 그치? 뭐가 네모 제곱이 이거 식에 의존하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네모 제곱이 2 곱하기 8이에요. 얼마? 16이다.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실제로 누구냐면은 4도 되는데 마이너스 4도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심히 굴려가면서 틀리지 말고 식에 조금 의존해서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등비수열까지 일단 끝났습니다. 등비수열 문제 조금 풀고 등비수열 합은 안 나가. 오늘 안 나가. 일요일에 나갈 거야. 내일. 등비수열 갑시다. 잘 이해가 됐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나가볼 건데 듣다가 잘 모르면 얘기하십시오. 978번부터 갑니다. 두 번째 항이 2고 다섯 번째 항이 54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이 누구게? 라고 했지, 그치? 등비수열이에요. 두 번째 항이 2고요. 다섯 번째 항이 54야, 이렇게. 그럼 네 번째 항은 누구게? 했으니까 공비를 일단 구해야겠지, 그치? 공비는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하면 수치로 해석했더니 얼마? 27인데 의미적으로 해석했더니 얘는 AR이고 AR 4승 약분됐더니 얼마야? R 3승이지. 그치? 그래서 R 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네 번째 항을 표현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두 번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9가 네 번째 항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뭐 별게 막 없고 막 되게 어렵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다시 983번 갑니다. 983번.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에다가 요거는 얼마예요? 6이다.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잘 참고하면서 얘기하면 돼요.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예요? 48이다. 좋아. 요 뭉탱이는 분명히 등비수열 이뤄. 그렇지? 공비가 얼마야? R 3승이야. 맞지?
여기다가 R 3승 곱하면 얘 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R 3승이 뭐랑 같아요? 48과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R 3승이 얼마예요? 얼마지? 응? 8은 R이에요. 응. 그래서 R 값이 얘예요. 이렇게. 그래서 R 값이 인지 구했으니까 R2 집어넣고 초항 구해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R이 2라고 했으니까 요거 표현해 봤더니 첫 번째 항 1이야, A1이야. 두 번째 항은 2A지. 세 번째 항은 4A지. 얘가 등비수열이잖아. 얘가 6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7A가 6이 되게 하는 A 값에 대해서 얼마? 7분의 6에 대해서 몇 번째 항 구하세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구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거다. 됐지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991번으로 갑니다. 다 끝났어. 여기 끝났어. 그리고 91번 2와 64 사이 9개의 양수 요걸 넣어서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도록 할 때 라고 했네, 그치? 아까랑 동일합니다. 근데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고 991번은 2,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x2 쭉 가서 x9 지나서 64예요 이렇게. 그럼 총 11개 항이 나열되어 있네? 11개 항 중에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하면 되고 얘를 11번째 항이라고 하면 되네. 그럼 요 수열에 대한 상태를 찾기 위해서 64인 11번째 항은 초항인 2에다가 R을 몇 개? 10개 곱하면 돼요. 이거네, 그치? 2 나왔던 얘가 32예요. 그래서 R 10승이 32야. 이 정도까지만 씁시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x1, x2 로그 씌워서 그거에 대한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표현 한번 해볼까요? 표현 이거지. 더하기 로그 2에 x2에다가 쭉 가서 로그 2에 x10까지 x9까지 이걸 다 더하세요지. 로그끼리 더하기니까 진수끼리 곱으로 표현돼서 로그 2에 x1 곱하기 x2 곱하기 쭉 가서 x9까지의 곱을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봐 이거다. 해볼까? 요거에 대한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 거잖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지? R이니까 x1은 얼마냐면은 2R이야. 그치? x2는 얼마냐면은 2R 제곱이고요. 2R 제곱이고요. 쭉 가서 x9는 얼마냐면 2R 구승입니다. 이렇게. 맞지? 다 곱해. 9개 R 곱하니까 x1 곱하기 x2 곱하기 쭉 가서 x9까지의 곱은, 그치? 곱은 2가 몇 개 있어? 2는 그냥 9개 있어. 2의 구승에다가 곱하기 R은 몇 개 있냐면 몰라. 근데 1개, 2개, 9개 합이니까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이거다 이거. 됐지? 그럼 다시 표현. 2의 9승 곱하기 R의 몇 승이야? 45승이지. 1부터 9까지 합이니까 요거 표현하세요. 요거 여기 조금만 정리해볼까? 조금만. R 10승이 32니까 R 제곱은 얼마냐면은 2예요 2. 요거 잘 구워 삶아서 집어넣고 이야기하면 된다. 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R이 2의 2분의 1승이니까 잘 집어넣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얘는 얼마야? 2의 9승에다가 곱하기 얘는 2의 2분의 1승의 45승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2의 9승에다가 곱하기 2의 2분의 45승이라 될 거고 9, 28이니까 니네가 계산하면 되겠다. 2의 2분의 54, 63이다. 뿅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답 2분의 63 되겠지. 그렇지? 막 엄청 어려운 거 아니고 선생님이 니네 처음 할 때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할 때는 복잡해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좀 편하다. 안 보이면 쫙 늘어놓고 수야 어차피 수니까 늘어놓고 이야기 하십시오. 다시 계속 갑니다. 아직 50분밖에 안 했다. 결카. 좀 있어 끝나서 끝내고 싶시다. 등비수열까지는. 992번.
가요. 세 양수 x, x 플러스 12, 9x 수소의 등비수열 이룰 때 라고 했지. 이거 식에 의존하자고 그냥. x랑 x 플러스 12랑 9x가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룰 거야. 그때 x 값을 구해볼까 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식에 의존하자. 가운데 있는 거 제곱이 누가 x 플러스 12의 제곱이 옆에 있는 거 곱한 거랑 똑같아요. 놓고 요걸 만족하는 x 값을 실제로 구하면 되고 쫙 전개해 놓고 하는 것보다 뭐 이건 뭐 이 특정한 문제에서겠지만 수학은 보이는 만큼 힘이에요. 빼기 3x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x 값 구하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합차 이용해서. 됐죠? 다시 997번. 야 끝나가 이제 끝나가.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등차 수열에서는 봐봐 등차 비교 등차 수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등차 세 수의 합이 일정한 경우 세수가 등차 수열 이뤄요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게 한 문자를 소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조금 편한 표현 방법이야 라고 했지. 합이 일정한 경우만. 다시 내수가 등차 수열 이뤄 합이 일정해 라고 하면은 그 한 문자를 소구할 수 있는 형태가 조금 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등비수열에는 이런 게 있을까? 등비수열에는 없습니다. 등비수열을 문제를 풀 때는 세수가 등비수열인데 라고 나와 있는 경우에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 알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가는 거야. 여기 997번은 등비수열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곱이 8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막 놔. 세수가 누구야? A랑 AR이랑 AR 제곱 이렇게 놓고 하는 거야 그냥.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다. 근데 요거에 대한 합이 7이고 곱이 8이야 라고 했으니까 합 얼마? 몰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얼마예요? 7이다. 곱이 8이다 했으니까 3개 쪼르륵 곱했더니 A 3개, R 3개지. 얘가 8이에요. 여기에서 A 곱하기 R이 2라고 나올 거고 열심히 한 문자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별 의미 없어. R 대신에 A 대신에 R분의 2를 집어넣어 볼까? 이거야 그냥 A 대신에 R분의 2를 집어넣어 봤더니 이거 R분의 2지. R 곱하기 R분의 2니까 그냥 이거 2지. R 제곱 곱하기 R분의 2니까 이거 얼마야? 2R이야. 얘가 7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해볼까? 이거 그냥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양변에 똑같이 R만큼 곱하고 좌변을 다 이항시켜 정리했더니 2R 제곱 있고요.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5인데 R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5R에다가 R 곱했잖아 2야. 얘가 여기 되는 R 값을 고르면 된다 이거야 그냥. 인수분해 되지. 2랑 2랑 둘 다 마이너스 붙여서 인수분해 됐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현실적인 R 값은 누가 되냐면 R 값은 얼마? 2분의 1이거나 또 R 값은 얼마예요? 2야 2. 근데 A 곱하기 R이 2였으니까 요거에 따른 A 값은 누가 되고 4가 되고 요거에 따른 A 값은 누가 돼요? 1 된다. 그치? 근데 선생님 2개 나왔는데 둘 중에 뭐가 맞아요? 라고 하겠지만 두 개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 위에 있는 걸로 세 항을 나열하면은 첫 번째 항 4, 두 번째 항 2, 세 번째 항 1이고 두 번째 걸로 세 항 나열하면 1, 2, 4야. 그래서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4라고 되겠다. 알겠지?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표현하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표현하십시오. 라스트 한 문제 1000번 하고 시작.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회 실행해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정삼각형을 오려낸다. 그치? 1회 실행에 남은 3개의 작은 정삼각형에서 같은 방법으로 오려낸다.
10회 후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니까 한번 표현해볼까요? 1000번이에요, 1000번.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활용 문제가 다 똑같아서 하나만 아무거나 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겼어. 정삼각형이 있어요. 한 변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있으니까 원래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예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 길이의 제곱인 4의 제곱 얼마? 4 루트 3이라는 게 원래 있는 요 큰 정삼각형의 넓이고,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점 잡아, 중점 잡아, 중점 잡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라서 갖다 버렸어. 맞지? 버렸다. 그렇지. 얼마만큼? 넓이가 다 똑같을 거니까 4분의 1만큼을 버렸어요. 그럼 실제로 남은 거는 1회 시행 후에 남은 양을 얼마냐면은 요거야. 4루트 3에다가 4분의 3만큼 곱한 거가 남았다. 이거지. 표현만 한 거, 표현만. 그럼 다시 2회 시행을 할 건데 같은 남은 종이에 같은 시행을 반복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남은 종이에 중점 잡아, 중점 잡아, 중점 잡아서 요만큼을 잘라 버리겠다. 이거지. 또 중점, 중점, 중점 잡아서 요만큼을 잘라 버리겠다. 이거지. 또 중점 잡아서 요만큼 잘라 버리겠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럼 요 넓이의 4분의 1만큼 버리고 요 넓이의 4분의 1만큼, 요 넓이의 4분의 1만큼이니까 남은 넓이의 4분의 1만큼 버리고 4분의 3만큼 남길 거야지, 그치? 그래서 A2는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이 아까 전에 1회 시행차 이후에 남은 양이었는데 요거에 4분의 3만큼만 남길 거야. 2회 시행 후지, 그치? 그럼 이게 3회 시행도 요 남은 양의 4분의 3만큼 다 남길 거니까 3회 시행도 2회 시행 이후 4분의 3만큼만 남길 거예요 라고 표현된 거잖아, 그치? 같은 규칙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얘는 초항을 얘랑 놓을 수 있고, 그치? 공비가 얼마예요? 계속 4분의 3씩 곱해지네. 공비가 4분의 3이야. 요렇게 해서 얘가 몇 번째? 10회 시행 후에 남은 양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10을 구하세요 라고 해서 초항 4루트 3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이게 초항이요? 여기까지가 초항이야? 에다가 공비 얼마? 4분의 3을 몇 번 곱하세요? 9번 곱하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알겠지? 계산하면 정답입니다. 됐어요?